이번에 자유로랑 선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자유로랑 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의 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해 온 거랑 좀 다른 게 좀 당황스럽고 약간 마음은 한편으로는 가볍기도 한데요. 앞서 안가명 사장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셔 버려가지고요. 심지어 결론부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어졌는데요. 대신에 마음 편하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사례라든지 동향을 간단하게 가볍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사업단이라고 있는데 해수부와 산업부에서 정부 과제로 해서 자유로랑 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2020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장님께서 그 울산 성능실증센터도 소개를 해주셨는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소개하는 자료를 좀 준비했으니까 가볍게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볍게 좀 제가 시간 대비해서 좀 양을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볍게 지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책 사업하고 국내외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유로랑 선박에 대한 개념은 2010년도 초반에 그 이시에서 문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유인 선박에서 원격지에서 선박을 제어한다든지 선박 내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선박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합쳐서 자유로랑 선박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자유로랑 선박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는요. 크게는 이제 항해 자동화를 위한 항해 자동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는 정비를 위한 고장 유지 보수를 위한 기관 자동화, 그리고 육상에서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 기능, 그리고 육상 센터에 대한 인프라들이 필요한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문인 프로젝트 시작으로 해서 자유로랑 선박 개념이 좀 제한이 되었고요. 주로 현재까지 그 영국이나 노르웨이, 일본, 유럽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보통 2030년 전후로 해서 자기들이 상업화를 하겠다는 기술 개발 목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개발 사례들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로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되는 반면에 국제적인 법규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라든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항해는 아직까지 합법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자국 연합 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든지 해서 시험 운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이제 그 자유로랑 선박을 마스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서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 레벨이라든지 이런 구차 작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 이제 105차 MSC 회의에서 마스 코드 개발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8년 광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기술 개발에서 2030년을 전후를 해서 목표를 하는 거와 어느 정도 발맞추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라든지 국내에서 이런 법 정비되는 내용들을 잘 팔로해서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은 어차피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보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분 자율 시장에서 완전 자율 시장으로 점점 넘어갈 것이고 완전 자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2030년 됐을 때 전체 자유로랑 선박 시장에서 지역별로 봤을 때 유럽이 아시아 쪽을 좀 추월할 것이다라는 좀 시장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추월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외 기술 현황 대표적인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AAW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격 자유로랑 구현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토시라는 노르웨이 프로젝트에서 센서 기반으로 해서 충돌 회피, 그리고 노르웨이 DMBGL에서 르볼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무인 전기 자유로랑 선박에 대한 개념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영국에서요, 그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그 플리머스항, 영국 플리머스항에서 북아메리카로 대서양 횡단을 했던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IBM과 손잡고 그 똑같이 같은 코스로 횡단을 하는 자유로랑 선박을 이용해서 횡단을 하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올해 횡단을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박의 개념보다는 좀 소형 무인선의 개념입니다. 완전 무인된 선박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랑 핀란드의 핀페리사에서 그 차도선을 가지고 자국 해안에서 이제 원격으로 해가지고 운항을 하는 시험 운항을 올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선박이 건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율항 선박에서 가장 이제 해외 사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건데 야라 버클랜드 호입니다. 야라 인터내셔널이라는 비료 회사가 콩스 보고사와 함께 개발한 120TU급 전기 추진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선박을 올해 건조해서 시험 운항을 성공했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1, 2년 정도 약간 늦어졌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간 더 이제 시범 운항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업 운항을 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제 메구리 2040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그 선사 선급 뭐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자국에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자국 내에 원격 운항이랑 자율 운항을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SAS라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거제도 중공업 내에서 이제 터그선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에 있는 이제 연구센터에서 원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격 제어를 하는 것도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통해서 충돌 회피 테스트도 수행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님께서 다 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아비커스에서 하이나스 2.0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소형 보트부터 해서 상선까지 지금 적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제 그 온 주체자인 해수부와 산업부에서 약 국비 1,2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6년간의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이제 지능 항해 시스템, 기관 자동화 시스템, 아까 이제 센터 실증을 위한 센터라 인프라 그리고 그 절차 관련 개발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 앞서 선생님 언급해 주셨지만은 법규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컨소시엄으로는 이제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한급 성급이 총괄로 있고요. 총 한 50여 개 정도 국내외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라서요.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서 이제 이 과제에서 조금 상징적이거나 좀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울산에 지금 성능 실증 센터가 지난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 실증 센터에 약 6m인데요. 26m 정도 되는 시험선을 건조해서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시험선에는 각종 센서들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서버실이라든지 연구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율운항을 위해 개발되는 시스템이나 기술들을 이 선박을 이용해서 실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시험선 건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 해운 산업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미래의 기술인 자율운항 선박을 내일의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울산 성능실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제어라든지 각종 뭐 상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증하거나 실증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짧게 설명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요 부분 이제 그 센터에는 이제 그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이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그 저희가 실증하려고 하는 그 앞 해역에 대해서 그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포함해서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조선 해운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고부가 가치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미래 세계 해양 강국으로서 우뚝 설 대한민국,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가 함께합니다.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 개발 및 신뢰성 높은 인증 체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자율운항 시스템 및 자율운항 성능 등에 대한 안정성 평가와 성능 검증 등이 이루어지며 테스트 플랫폼인 해상 테스트베드 시험선 및 해상 시운전을 수행하기 위한 실해역, 관제센터 등의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능실증센터 1층에는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실과 테스트 시나리오 개발실, 그리고 실해역 시험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장비 보관실 및 연구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테스트실에서는 자율운항 시스템을 구성하는 10종 이상의 각종 주요 장비 및 알고리즘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다양한 운항 환경 조건과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테스트 시나리오 개발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운항 선박과 여러가지 운항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시험 시나리오가 개발됩니다. 센터 2층의 주요 시설로는 빅데이터 서버실이 갖춰져 있으며, 서버실에는 자율운항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에서 취득되는 방대한 양의 운항 데이터와 자율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저장 관리됩니다. 센터 3층에는 디지털 트윈 브리지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실과 시운전 통합 관제실 등의 자율운항 핵심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브리지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실에서는 실해역 시험 중 자율운항 선박에 탑재된 각종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지에서도 운항 상황을 동일하게 전송하여 실시간 상황 공유와 원격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 및 해상 시운전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레이동과 각종 연구 테마별 다목적 연구실 및 회의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운전 통합 관제실에서는 인근 해역의 항해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의 주요 운항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박 안전운항 및 해상 시운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운전 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선도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미래 조선 해운 산업의 글로벌 리더와 표준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몇 가지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시험선에는 지금 같은 카메라, 라이다 뭐 이런 그 각종 항해 생서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제 그 자율 항해를 하기 위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취득이라든지 그 객체 탐지를 할 수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객체 탐지를 하게 돼서 주변 상황 정보를 갖다가 가시화해서 선박 또는 이제 육상에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안전한 항해, 자율적인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선박이 충돌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피하고 경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지능항해 시스템 의사결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험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수부하고 그 산업부에서 지원하여서 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과제 중에 하나인 지능형 항로 의사 결정을 갖는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의 목표가 선장을 대신해서 자율운항 알고리즘이 배를 직접 조종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항로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배를 몰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본 검증 시험에서는 24m급 시험선을 12분의 1로 축소한 모형선, 일명 자선에 안전운항 시스템을 탑재하여 설정된 항로 중 정상 항로를 벗어난 타선박을 안전하게 회피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운항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선의 운항 경로를 방해하게 될 상대 선박은 총 5척이다. 우선 시험 해역에서 자선과 동일하게 축소 제작된 모형선, 이른바 물리타선 2척과 사전에 설정된 항로를 가상 환경 속에서 무한히 반복 운항하며 보다 다양한 충돌 상황을 모사하기 위한 가상선 3척이 존재한다. 자율운항 선박의 두뇌 역할을 할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 그 성패를 좌우할 검증 시험. 오늘의 시험 시나리오는 정교하고 섬세하게 짜여져 있다. 웨이포인트는 4개다. 자선의 운항 경로상에 목표 좌표에 해당하는 지점이 웨이포인트이며, 총 4개의 웨이포인트를 지나는 운항 중 물리타선과 가상선박과의 조우 상황 발생 시 충돌을 회피하여 목표한 웨이포인트들을 지나 안전하게 운항하게 된다. 하지만 물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각각의 웨이포인트 사이에서 물리타선 2척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상선박 3척이 자선을 노리고 있다. 특히 가상선박 한 척에는 충돌 회피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자선과 서로 조우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충돌을 피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서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계속 동일하게 돌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한 100케이스 이상 정도의 조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잠시 후 심상치 않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물리타선이 자선을 향해 다가온다. 자칫 잘못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자선은 상황인식 카메라와 GPS 등 탑재된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라 충돌을 회피한 후 최적의 경로로 안전하게 복귀하여 항해를 이어간다. 이번엔 드넓게 펼쳐진 거칠 것 없는 뱃길에서 자선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실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프로그래밍 시나리오에 의해 수면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선박들. 가상 선박은 설정된 프로그래밍에 의해 자선의 운항을 방해하며 해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조우 상황을 연출한다. 이 또한 자선은 안전운항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가상 선박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무사히 웨이포인트를 경유하여 본래의 항로를 찾아 물길을 가른다. 이 외에도 이제 디지털 브릿지라고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심선 내 구축을 해서 나중에 실제 선박에도 구축이 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제 선내에서 각종 상위식 데이터뿐 아니라 기관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런 걸 가공 처리해서 육상과 필요할 경우에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자율운항이나 원격 제어에 대한 중심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항도 해야 되지만 고장이 났을 때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장을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과 고장이 났을 때 원격제에서 이제 그 유지 보수를 가상 증강 현실 기반으로 해서 가상으로 육상 지원을 통해서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없거나 이제 사람이 인원이 적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율운항 사고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종 섬내에 있는 자세와 관련된 센서라든지 웨이브 레이더 이런 걸 통해서 선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요. 사전에 이제 그 정의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라, 아니면 원격에 대응을 하고, 아니면 자동화된 절차에 따라서 사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같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사실 사장님께서 아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제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개발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실증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어떤 기존에 없던 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발목이 잡혀서 실제 실증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혁파를 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저희 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대상을 식별하고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상용화로 가기는 국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국내 마찬가지고 이런 인력 확보라든지 기존에 이제 선원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틀려지고 선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의가 변화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 맞춰 가지고요, 로드맵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박 안전법이라든지 선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처와 협의해서 지금 복규 재정비를 하는 로드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